변압기 오일의 절연 내력 저하와 산화작용에 따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자, 여기에서 변압기유, 절연유의 열화다라고 하는 것은 절연유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절연유의 성능이 감소하는 그것을 우리는 절연유의 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화에 따라서 절연 내력의 저하, 냉각 효과의 감소, 또한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열화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습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질소 봉입을 통해서 절연유와 외부의 공기가 만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콘서베이터를 이용해서 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턴온, 턴오프 모두 게이트 전류를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고, 온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문턱 전압을 감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IG를 인가할 필요가 없으며 음의 IG를 흘리면 턴오프 동작을 하는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는, 여기에서 보기를 보시면 BJT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라는 게 있죠. 즉 게이트라는 것이 없는 소자입니다. GTO, 사이리스터, 트라이액 같은 경우에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이리스터나 트라이액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신호로 턴 오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GTO는 게이트 턴 오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턴 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GTO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게이트 전류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턴온, 턴 오프 할 수 있는 자기 소호형 소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의 3단자를 갖고 있으며 초퍼,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는 2번의 GTO가 되겠습니다. 직권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직권전동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속도에, 즉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벨트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직권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화라든가 또는 토크 변화가 가장 큰 전동기입니다. 따라서 이 직권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동 토크가 큰 곳인 전동차라든가 또는 크레인 같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토크는 속도, 즉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kV 암페어 1000대 100V 단상 변압기에서 1차측으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6+J8ohm일 때 이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먼저 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최대 전압 변동률은 그 값이 얼마이냐?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P다 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공식으로 적어보면 10 V제곱 P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으로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요. V는 전압, 선간 전압으로서 단위가 킬로볼트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0 곱하기 V제곱. 자, 얘네들의 1차 측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압도 1차 측 전압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1000볼트는 1kV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되고요. P 10kV 암페어 곱하기 저항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식이 10 V제곱 여기가 P X 되겠죠. 대입을 해보시면 10 곱하기 1의 제곱 10 곱하기 리액턴스가 8 되겠네요. 이 계산해보면 8%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묻고 있기 때문에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극수를 모르는 삼상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권선에 100Hz의 삼상평형 전류를 인가할 때 전동기의 동기속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동기속도 NS다 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P분의 이 주파수에 100Hz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12,0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극수가 P 이퀄 2극이다. 여기다 2 대입해보면 NS는 6000rp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극수가 4극이면 여기 4 넣으면 동기속도 NS는 3000rpm이 되고요. 극수가 6극이다. 여기다 6 대입을 해보면 동기속도 NS는 2000rpm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2000, 3000, 6000, 2000, 3000, 60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4000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려면 요 극수에 얼마가 돼야 돼요? 3극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극수는 N극, S극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제일 작은 게 2극이에요.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어요. 따라서 N극 S, N극 S 그러면 3극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기속도가 4000이다라고 하는 값은 나올 수가 없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고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하며 정류자 편간의 불꽃 발생에 의해서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겠죠. 이때 이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하거나 보극을 설치하거나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인 중성축으로 이동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권선 및 보극권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4번 보시면 보극 코일은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에 병렬이 아니라 어떻게 직렬로 연결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여자 전류의 3고조파가 포함되는 주된 이유는 그럼 변압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자, 이쪽에 코일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자 전류 I0를 공급하면 여기는 자속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 부분은 철심이라고 보죠. 철심. 근데 이 자속이 이 철심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 철심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자화가 돼야 되겠죠. 자화. 그럼 이 자화와 관련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곡선을. 자, 가로측은 자개색이 H이고요. 세로측은 자속 밀도 B라고 보죠. 그럼 당연히 이 자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즉, 이 철심에 자개를 가하면 H, 자개의 세기를 가하면 자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개의 세기는 여자 전류와 관계 있죠. 비례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자개의 세기가 그냥 여자 전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개의 세기 H를 증가시키면 이 철심의 자속 밀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구간까지는 이 자개의 세기와 자속 밀도가 비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구간 요 부분에서는 뭐가 돼요? 자기 포화가 일어나겠죠. 자, 우리가 정연파를 유기하기 위해서는 이 자속도 정연파여야 돼요. 그럼 파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파형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자속의 파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얘는 자속 파입니다. 자속 파이가 지금 무슨 파예요? 네, 정연파예요. 이렇게. 정연파. 그럼 얘 자속 파이는 요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요 부분까지는 자, 이 여자 전류의 파형이 똑같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은 자속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자속을 이 부분에서 요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는 이만큼 올려야 돼요.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I를 많이 주어야지만 자속이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똑같이 올라가다가 얘가 이만큼 더 주어야지 정연파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이 끝부분에서는 이만큼 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이제 여자 전류 I 제로가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여자 전류는 정연파가 아니죠. 비정연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해요?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3고조파가 가장 많겠죠. 즉, 이 철심의 이 부분에서 자기 포화 때문에 자속이 정연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는 비정연파가 되고 3고조파를 포함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여자 전류에 3고조파가 포함되는 주된 이유는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전부하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회전자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보면 브러쉬, 정류자, 전기자, 권선, 전기자, 철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가 회전을 합니다. 즉 회전 전기자형 되겠죠. 전기자 코일, 즉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은 그대로 회전자이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로 회전을 할 것이고요. 정류자 또한 이 전기자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정류자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있다. 즉 회전자와 동일하게 회전하지 않겠죠.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의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삼상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절연이 우수하고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중성점을 접지시키면 3고조파 성분에 의해 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Y결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Y결선을 의미합니다. 그럼 YY 결선이 정답이 되는데 이 YY 결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간에 위상차가 없고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서 이상전압의 억제 가능하며 절연에 용이하다. 자, 그런데 중성점 접지 시 3고조파에 의한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결선 방식은 4번의 YY 결선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25민 분권 전동기가 130V, 1200rpm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토크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파이 N분의 P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파이분의 60의 N분의 요 P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럼 분권 전동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단자 전압 V가 130V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 회전이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전기자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0 암페어이고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0.25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역기전력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역기전력 E는 단자전압 V에서 IA, RA 즉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되겠다. 130 마이너스 50 곱하기 0.2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0 볼트다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 파이분의 60 곱하기 N 회전수가 1200이고요. 역기전력 120, 전기자 전류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0 없애주고 공 하나 이렇게 없어주고요. 2 요거 3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 파이분의 30 곱하기 5 하면 150 이렇게 나오나요? 단위가 뉴튼 메타.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사극 유도전동기의 고정자가 가질 수 없는 슬롯은 슬롯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권선을 넣기 위한 요 홈이 되겠죠. 요 홈. 권선을 넣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요 홈을 우리는 슬롯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슬롯의 수는 매, 극, 매, 상 즉 상수와 극수를 곱한 값의 배수가 돼요. 상수와 극수를 곱한 값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게 되면 12가 되겠죠. 그럼 슬롯은 1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 24, 36이 이 슬롯 개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4는 안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조파를 제거해서 정연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극 매상 슬롯을 크게 하거나 단절권 및 분포권을 채용하거나 스크루드 슬롯을 사용한다. 공구의 길이를 넓게 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고요. 또한 Y결선, 즉 성형결선으로 해서 우리가 3고조파의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자 2번 스크루드 슬롯을 사용한다. 맞죠? 3번 권선 피치를 자극 피치보다 짧게 한다. 이건 뭐냐면 단절권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권. 매극 매상의 코일을 2개 이상의 슬롯에 분산하여 갖는다. 이건 뭐예요? 분포권이죠. 그럼 여기에서 단절권 및 분포권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3번은 단절권, 4번은 분포권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1번에 회전자를 회전 계좌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형을 개선하는 데 관계가 없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가와 나 영역에 적합한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해당 그래프의 경우에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법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주파수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1-s에 p분의 120f 이렇게 됩니다. 이 주파수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도전동기의 공급전압 V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44 F N 파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자속 파이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4.44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에요. K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주파수분의 V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속도가 증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속은 감소해요. 그런데 토크 T는 자속 파이에 비례를 합니다. 자속 파이에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토크도 감소하겠죠. 그쵸? 감소한다고요. 그럼 안 되겠다. 그쵸?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변화하더라도 토크 값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속이 일정해야 돼요. 즉 F분의 V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주파수가 증가하면 공급전압도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F가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하게 되면 이 자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토크도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가 부분은 토크가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하단 말이에요. 최대 토크가. 즉, 이 가 부분은 주파수 제어라는 데 있어서 F분의 V, 즉 주파수분의 전압이 일정한 제어가 되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속도가 증가하면 주파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파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요. 그런데 얘가 증가하면 이 전압도 증가하게 되면 이 상태인데, 근데 여기 있는 전압을 우리가 무한히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공급 전압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떠한 속도 이상에서는 얘를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으니까 일정하게 돼요. 그럼 얘가 일정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속은 감소하죠. 그럼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토크는 감소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속이 감소하네요. 자속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약계자 제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F분의 V 일정 제어가 아니라 그냥 주파수 제어인 거죠. 그냥 주파수 제어.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약계자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F분의 V 일정 제어가 되고 여기는 주파수 제어법 또는 약계자 제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특수 전동기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전동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동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극이 균일한 동기식 전동기의 한 종류이다.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한데 이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직류기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고정자는 유도 전동기와 거의 유사하다. 회전자는 아주 매끄러운 원통형이며 권선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속도에서 토크가 거의 일정하다, 즉 정토크를 낸다라고 볼 수 있으며 부드럽고 조용한 전동기이며 이러한 곳, 레코드 플레이어라든가 또는 테이프 레코더 등과 같은 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동기전동기의 일종이죠. 두 번째, 회전자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크가 고정자에 의한 회전 자개와 회전자에서 히스테리나 와 전류에 의한 자개가 서로 관계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합니다. 즉 회전자의 유도 전류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히스테리시스나 와 전류 손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별다른 장치 없이 스스로 기동하며 소음과 진동 면에서 유리하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도전압 조정기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는 단상과 3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단상 같은 경우에는 교본자개를, 3상은 회전자개를, 위상은 단상에서는 입출력 간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고요. 3상에서는 위상차가 존재를 합니다. 단락권선 또한 단상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고 3상에서는 불필요하다. 이 단락권선은 전압 강하를 감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권선이 됩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러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삼상에서는 단락권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단상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나 삼상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지 않는다 해서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러쉬리스 직류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브러쉬리스 직류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브러쉬가 없는 직류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브러쉬형 직류전동기는 그냥 일반적인 직류기를 뜻하고 브러쉬리스는 브러쉬가 없는 그런 전동기를 뜻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회전자의 위치 검출을 브러쉬가 있는 애는 위치 검출을 할 필요가 없고요. 브러쉬 리스 같은 경우에는 홀 센서와 논리 회로를 통해서 회전자의 위치 검출을 해줘야 됩니다. 회전 방향 변경 시 일반적인 직류전동기는 단자자롬의 극성을 바꿔서 역회전이 가능하나 이 브러쉬 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순서를 스위칭 작용의 순서를 변경해서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브러쉬 리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고요. 소음이 적고 고속운전 가능하며 긴 수명성 및 내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보기 1번 보시면 회전자의 위치를 구간별로 검출하여 인과 전류를 결정한다. 즉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는 홀 소자와 논리를 이용해서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해서 전류를 인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한상 여자 방식이 이상 여자 방식보다 토크가 크다. 우리가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속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토크가 더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상이 1상보다 토크가 크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구형파 형태의 전기전류가 인가되면 리플이 발생하겠죠. 일정한 전압보다 구형파 같은 경우에 리플이 더 커지겠네요. 직류전동기의 정류자와 브러쉬 기능을 반도체 스위치로 구현하고 있다. 그죠? 반도체 스위칭 작용에 의해서 정역 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2번이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운전 중인 동기전동기의 부하가 변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운전한다.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의 회전속도 NS는 P분의 120F예요. 그렇죠? 회전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와 관계 있어요. 부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겠죠.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부하가 변화해도 역기전력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 역기전력 E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4.44 FN 파이. 그렇죠? 그럼 F 주파수 그리고 자속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하가 변화해도 역기전력은 변하지 않겠죠. 두 번째,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그럼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삼상에서 소비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급 전압은 일정하겠죠, 그렇죠? V 일정해요. 그렇다면 I 코사인 세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전기자 전류 변화하거나 역률이 변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즉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 증가할 것이고 역률도 좋아져야 되겠죠. 유전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부하가 증가해도 역률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특성에서 슬립이 0과 1일 때 값이 모두 0인 것은, 그럼 슬립에 대한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회전자의 속도 N이 동기속도 NS와 같을 때 슬립은 0 되고요. 회전 속도가 0이면 슬립은 1 됩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기동시예요. 그죠? 기동시. 또는 정지시가 되겠죠.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부하시예요.
무부하시. 부하가 없을 때. 자, 그렇다면 이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으면 출력 얼마가 돼요? 0 되겠죠, 그죠? 부하가 없으면, 무부하시면 이론적으로, 그죠? 부하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출력이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즉, 슬립이 0이거나 슬립이 1일 때 모두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것은 출력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은 돌극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이 부분이 고정자가 되고요. 이 부분은 계자, 즉 회전자가 됩니다. 자, 이때 보면 1번 정연파 전류에 의해 구동된다. 동기전동기 정연파로 구동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D축 인덕턴스가 Q축 인덕턴스보다 크다. 자, 요 D축을 우리가 직축이라고 하죠. 직축 XD. 그리고 요거를 이제 횡축 XQ라고 써요. 이때 두 리액턴스는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크게 됩니다. 당연히 인덕턴스가 더 직축이 크게 되겠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최대 토크를 높이려면 돌극비가 커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무부하에서 D축이 회전자계와 이루는 각도가 최대가 된다. 여기 보시면 이 D축과 그 다음에 D축이 이 부분이 무부하 시 최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즉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얘는 가만히 있을 거고 이 고정자 회전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겠죠.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지시. 이러한 상태가 되겠네요. 자, 무부하인 경우에 무부하이면 자, 고정자 NS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부하가 없으니까 얘는 얘랑 회전이 똑같이 회전해요. 동일하게 동기 속도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즉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 0 돼요. NN, SS. 그렇죠? 무부하시. 똑같이 회전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 부하가 있을 경우에 동기 속도로 얘가 고정자가 회전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델타각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해요. 회전자와 고정자 간에 이 n극 요만큼이잖아요. 얘가 회전하면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얘가 조금 늦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델타각만큼. 그러니까 요 델타각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가 크면 클수록 요 델타 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부하면 같고요.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델타각이 커진다. 부하각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무부하에서 무부하는 뭐예요? 얘인 거죠. n극 n 같아요. 그죠? 델타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델타 값이 얘는 0이란 얘기예요. 무부하에서 D축 회전자계와 이루는 각도. D축과 이루는 각도. 이 델타가 무부하에서는 뭐라고요? 0이라고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델타 값은 커진다고요. 그래서 무부하에서 D축이 회전자계와 이루는 각도가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 되겠죠. 얼마로? 네, 0으로. 그렇죠?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풀브릿지 인버터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스위칭 상태는 해당 회로는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하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S1과 S2를 ON 하게 되면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즉 부하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스위치를 S3, S4를 ON 하게 되면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즉 스위치를 ON, OFF에 따라서 부하의 전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S1과 S4가 동시에 ON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즉 단락 사고가 일어납니다. 단락. 마찬가지로 S3와 S2도 동시에 ON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즉 양단이 단락되는 단락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S1, S4가 동시에 온 되지 말아야 되고요. S3와 S2도 동시에 온 되면 안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